할아버지는 아침에 TV를 켜두고도 리모컨을 찾지 못해 한참을 서성거려요. 할머니는 식탁 위에 있던 리모컨을 조용히 집어들고 여기 있네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머쓱하게 웃으며 내가 왜 이걸 못 봤지라고 중얼거립니다. 할머니는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그날 점심 무렵 할아버지는 약 봉투를 들고도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할머니는 약통에 요일 스티커를 붙이며 차분히 정리해요. 여보,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아침 약은 드셨어요? 라고 할머니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먹었을 거야 라고 답합니다. 할머니는 확실하지 않은 답을 듣고도 다그치지 않아요. 대신 메모지에 약 드셨나요? 라고 크게 적어 냉장고에 붙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메모를 보며 괜히 기분이 상한 듯 나 아직 멀쩡해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그럼요, 멀쩡하죠. 그냥 더 편하게 하려고요라고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쪽에는 혹시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동네 마트에 가요. 할아버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앞서 걷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통로가 익숙한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잠깐 멍해지는 표정이에요.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보, 생선 코너는 저쪽이에요라고 할머니가 안내하죠. 할아버지는 알아 하면서도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요즘 기억이 조금 헷갈리는 날이 있지 않아요? 라고요. 할아버지는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괜히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할머니는 입술을 다물고 창밖만 봅니다. 할아버지는 라디오 소리를 조금 키우며 대화를 끊어버려요. 그 순간 할머니는 남편의 강한 부정이 괜찮다가 아니라 무섭다에서 나온 말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혼자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어요. 할머니는 밤마다 휴대폰 글자를 크게 키워 검색을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 정상 노화와 치매 차이 같은 단어를 천천히 읽어내려가요. 글을 읽을수록 불안도 커지지만 동시에 방향도 생깁니다. 할머니는 메모장에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요. 예를 들면 같은 질문 반복, 시간과 장소 혼동, 성격 변화 같은 것들이에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지만 한 문장을 두 번 읽는 모습이 보여요. 할머니는 티내지 않으려고 물을 끓이며 평소처럼 움직입니다. 여보, 오늘 산책 갈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운데 뭘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답하죠. 할머니는 집에서 손 운동이라도 해요. 손가락 움직이면 머리에도 좋대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거 다 광고야라고 코웃음을 쳐요. 할머니는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혼자 손가락 운동을 천천히 시작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할머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쌓으려 해요. 시간이 더 지나며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면서도 먼저 묻지 않아요. 대신 TV를 더 오래 보고 혼자 밖에 나가 담배 대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어느 날 할머니는 식탁 위에 간단한 기억놀이 종이를 올려둡니다. 오늘 날짜 쓰기, 세 가지 물건 이름 외우기 같은 쉬운 내용이죠. 할아버지는 종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나를 바보로 보냐? 라고 낮게 말해요. 할머니는 놀라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할아버지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종이를 다시 펴고 구겨진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러요.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보이고 숨이 짧아집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켜요. 기억보다 더 무서운 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혼자 시장에 가겠다고 나서요. 할머니는 불안하지만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지만 발걸음이 조금 급해요. 시장 안은 사람도 많고 소리도 커서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단골 반찬집을 향해 걸었는데 갑자기 길이 낯설게 느껴져요. 눈앞에 간판들이 흐릿하게 겹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할아버지는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지만 잠금 번호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이게 왜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라고 물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이 어디였더라라고 말하고 말죠. 이웃은 얼굴이 굳지만 다정하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서 있어요. 이웃이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의 눈이 붉어집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어지고 그 침묵이 집안을 무겁게 채워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있어도 숟가락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밥을 몇 번 뜨다가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속 말을 정리해요. 여보, 오늘 일 많이 놀랐죠?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내가 이상해진 거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답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병원 가면 진짜 치매라고 할까봐 무섭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지만 표정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해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남편 손 위에 자기 손을 조심히 올려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요라고 말하죠. 그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숨을 고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불안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대기실에서 할아버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할머니는 안내문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천천히 질문을 하고 간단한 검사도 진행합니다. 할아버지는 날짜를 말하다가 잠깐 멈추고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을 삼켜요. 의사는 결과를 설명하며 정상 노화일 수도 있고 초기 단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나는 치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사는 지금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답해요. 할머니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의사는 걷기 같은 유산소, 균형 운동, 손가락 운동, 그리고 대화와 기억 자극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나요? 라고 물어요. 의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립니다. 병원을 나오며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진 것을 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할머니는 달력에 큰 글씨로 일과를 적어 붙입니다. 아침 9시 산책, 점심 후 손 운동, 저녁에는 사진 보며 이야기하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귀찮아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섭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요. 할머니는 오늘은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네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년에도 이랬지라고 답해요. 그 짧은 대답이 할머니에게는 큰 선물처럼 들립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손가락을 펴고 접는 운동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라고 말하면서도 따라합니다. 할머니는 우리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웃습니다. 저녁에는 옛 사진 앨범을 펼치고 할머니가 질문을 던져요. 이때 우리 어디였죠? 라고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속초 맞나?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맞아요. 여기 회 먹고 당신이 매워서 물 찾았죠 라고 덧붙여요. 그 순간 둘은 웃고 웃음이 방 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책길에서 같은 이야기를 3번 합니다. 할머니는 예전 같으면 속으로 불안했겠지만 지금은 반응을 바꿔요. 그 얘기 좋네요. 또 해줘요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아까도 했냐? 라고 묻고 얼굴이 잠깐 붉어집니다. 할머니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요즘 연습 중이잖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넘겨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안도하는 듯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물컵을 쥔 채 생각이 많아져요.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부릅니다. 여보, 이거 내일 병원 가는 날 맞지? 라고요.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맞아요. 잘 기억하셨네요 라고 답합니다. 할아버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내가 혼자 떠안게 싫다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웃으며 우리 같이 하니까 돼요라고 합니다. 그날은 완벽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진 날이에요. 기억에 빈틈이 있어도 관계가 메워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웁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달력과 메모를 사용합니다. 가끔 날짜를 헷갈리고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도 한 걸음이죠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래, 한 걸음이라고 짧게 답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체조 프로그램에도 두 사람은 함께 나가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표정이 풀려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의 걸음이 더 안정적인 것을 느낍니다. 저녁에 할머니는 조용히 말해요. 여보,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기억이 아니라 혼자 남는 거였나 봐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오늘은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든다라고 말하죠.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잊어도 손잡는 건 기억해요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웃음을 짓고 그건 내가 꼭 기억하지라고 답해요. 이야기는 완벽한 예방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선택이 두 사람을 지켜준다는 메시지로 잔잔히 마무리됩니다.